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쪽에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노이즈가, 다른 한쪽에서는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부딪히고 있다는 걸까요? 한번 보세요. 왼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인플레이션 같은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와, 이걸 버텨내는 펀더멘탈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견고한 실적, 기업들의 혁신,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의 두 가지 마음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노이즈의 실체와 시그널의 힘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어떤 섹터에서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시끄러운 소리, 바로 지정학적 노이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른바 공포의 근원입니다. 이 불안감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유가가 들썩이고 이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좀 매파적인 연준 후보 청문회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시장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소음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78.99. 원달러 환율이 거의 1,500원에 육박했다는 건데, 와, 이거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거의 패닉에 빠졌을 법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시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시끄러운 노이즈 속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보통 환율이 저렇게 치솟으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거든요. 실제로 그날 1,6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어요. 그런데도 코스피가 버틴 걸 넘어서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예전에 환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똑똑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선물 시장을 보니까요, 단순히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물량보다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새로 진입하거나 또는 주가가 내릴 거란 예측을 접는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공포보다는 미래의 펀더멘털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22조 원. 이게 그날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시장이 그냥 공포에 떨면서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활발하게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그널과 노이즈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전쟁터는 과연 어딜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섹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격전지, 두말할 필요 없죠. 바로 대한민국 시장의 심장,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시그널은 뭐니 해도 AI가 이끄는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4 생선 일정을 딱 못 박았고 2026년에는 유리기판이라는 게 아예 게임의 판도를 바꿀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나죠. 물론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나 8월에 시장이 한번 조정될 거라는 식의 노이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다음 전쟁터로 가볼까요? 바로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분야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요즘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바로 노이즈입니다. 진짜 시그널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건 그냥 차 한두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거대한 전력 저장고를 짓는 그야말로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도 따라오고요. 이 말을 보면 딱 정리가 되죠. 탈탄소에서 에너지 안보로. 예전에는 환경 때문에 ESS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안보 차원에서 ESS가 꼭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새로운 수요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쟁터입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즉 디파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시장의 가장 큰 시그널은 이제는 뜬구름 잡는 계기가 아니라 진짜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는 프로토콜들이 나오고 심지어 자사주 매입까지 하는 곳도 생겼어요. 물론 해킹 위협이라든지 자전거래 의혹 같은 노이즈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끄러운 노이즈와 강력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분석에서는 아주 명쾌한 플레이북을 제시합니다. 단기, 중기,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활용하고 중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죠. 결론적으로 핵심 전략은 바이 더 딥, 즉 저가 매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노이즈 때문에 좋은 주식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자는 겁니다. 그럼 뭘 사야 할까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강력한 시그널에 집중해야 합니다. AI 인프라의 미래를 만드는 HBM 반도체 유리기판 기술, 그리고 에너지 독립의 핵심인 ESS 셀 메이커들, 바로 이런 기업들이죠. 이 모든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의 공포라는 껍데기 속에 실적 성장이라는 단단한 알맹이가 차오르는 중이다. 정말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을 오히려 자신의 경쟁 우위로, 즉 기회로 바꿔버리는 섹터와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강한 기업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니까요. 자, 이렇게 치열한 시장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겨루기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노이즈에 흔들리실 건가요? 아니면 시그널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